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제목은 이제 일루미나티의 음모와 계획, 그리고 부제목은 정교함과 허접함입니다. 제 방송을 아시겠지만 큰 제목보다는 소제목에 스포일러가 있어요. 흔히 아시겠지만 일루미나티 또는 프리메이슨이라 하면 바로 신세계 질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음모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들 상당수 혹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음모와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전지전능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막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제가 이제 뭐 국내에도 데이비드 차나 방월석을 비롯해서 이런 신세계 질서 음모론을 연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은 항상 하는 말이 이거 뭐 이들의 계획은 뭐 진행되고 있다, 추진되고 있다,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러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뿐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신경 거슬리거든요. 저쪽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찍고 까불고 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저들의 완벽한 계획에 어떻게 손도 써볼 재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가? 과연 일루미나티는 그렇게 전지전능한 빈틈없는 존재인가? 그런 위압감이 솔직히 더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루미나티에 대한 그러한 선입견을 다 깨부셔 드릴 이야기예요. 바로 일루미나티의 정식 계획서와 또 그들이 짜고 있는 추진하고 있었던 음모들에 대해 저는 이걸 공개를 하고 그 음모들이 수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의 정교함, 그 속에 숨겨진 의외의 허접함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좀 흥미있는 시간 되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필기했던 노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 계획들의 항목별 실행 사항들에 대해 정리한 거였죠. 그게 2008년쯤에 제가 그러니까 공책에 이제 볼펜으로 필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2019년이니까 11년 정도 지났죠. 근데 이 시점에서 일루미나티의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되게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제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연구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일루미나티의 음모와 계획이 매우 완벽하고 빈틈이 없이 정교하며 그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말 경외감에 가까운 두려움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림자 정부, 신세계 질서의 비밀, 마지막 신호 같은 일루미나티의 음모론 연구 서적들을 봐도 하나같이 이제 프리메이슨의 음모와 그들이 실행한 것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들이 신세계 질서를 성공시키고 이 세상을 단일 세계 정부의 환란 속으로 밀어넣을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마치 자기들이 일루미나티 홍보 담당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세계 질서 연구 세력들에 보면 상당한 맹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묘하게 그 책 읽는 독자들을 좌절시키고 매우 두렵게 만들고 사기가 떨어지게 만든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위 세 가지 서적 중 어느 것도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정확한 기원과 시초,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 절차와 그 전략, 그들이 진행시킨 음모에 대한 강평은 없어요. 오로지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만 나열하는 정도에 그치죠. 솔직히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들어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 정도 수준의 연구 서적은 열대 권을 읽어도 다 커서 거깁니다. 연구라고 하려면요, 여러분, 기승전결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최소한 그 신천지 이만희가 좋아하는 그 육하원칙 정도는 각을 맞춰야 돼요. 그들의 기원과 시초가 이러이러하고 이들의 계획은 저러저러한데 이러쿵저러쿵한 전략과 경로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여차여차하니 우리는 저차저차한 자세로 미주알 고주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끝을 맺어야 그게 연구라고 하지요. 예? 대학교 때 리포터가 나 논문 같은 거 안 써봤습니까? 통상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어난 각계 사건들을 누룽지 끌고 모듯이 끌고 모아 나열만 해놓으면 그게 연구입니까? 이러니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건지 음모론 매니아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음모론 서적 10권 읽는 것보다 계시록 1독이 100배 1000배 나은 겁니다. 그 정도 솜씨로 책을 내서 팔아먹는 것도 씁쓸하다고요. 어? 진짜 어떤 분들한테는 생계를 위해서도 일루미나티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니까. 그런 책 만들어서 팔아먹어서 버는 돈이 얼마예요. 그런데 과연 일루미나티의 계획과 음모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와우. 모든 것에는 빛과 흑암이 있듯이 이들의 계획에도 완벽함과 더불어 그 허접함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루미나티의 음모다 계획이다 해서 하등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표인 신세계 질서의 수립, 다시 말하면 단일 세계 정부의 수립을 위한 지침서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온 지도 장로 정회의 의정 직훈서, 줄여서 시온의 직훈서 혹은 시온 의정서라 불리는 책입니다. 유명하죠. 두 번째, 유명한 SF 작가인 허버트 조지 웰즈가 집필한 세계혁명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일루미나티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세와 역량을 판단하여 제시하는 일루미나티 연차별 계획입니다. 사실 시온의 직훈서는 굳이 비유하자면 헌법이에요. 세계혁명 계획은 법률에 해당합니다. 일루미나티 연차별 계획은 시행령에 해당하죠. 큰 방향만 짚어주고 내려올수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겁니다. 시온의 직훈서는 1902년, 세계혁명계획은 1928년에 작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지간히 한 100여 년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일루미나티 연차별 계획은 현재까지 일루미나티 2016년 계획 및 2017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떠돌고 있기는 하나 가장 유명한 것은 일루미나티 2001년에서 2010년 계획입니다. 스튜어트 스웨드로우라는 작가가 쓴 푸른 피가 진짜 피라는 글에 수록된 내용인데 원제목은 2001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 대한 일루미나티의 계획들입니다. 현재 2019년 이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굵은 글씨가 그 계획이고 화살표가 이제 강평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데 2010년이 되기 몇 해 전부터 미국 남부 지역에는 이미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가 빈발했어요. 카트리나 재앙과 뉴올리언스 제방 붕괴 등 재해들이 있었지만 다 수습됐어. 정부의 통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확고합니다. 땡. 뭐 인종 문제나 이런저런 이유로 시위나 폭동은 있었지만 2019년 올해도 미국이 뒤흔들릴 정도의 대도시 폭동과 혼란 없습니다. 땡. 계엄령 선포. 여기다 저기다. 계엄령 좋아하는 분들 참 많죠. 부시는 물론 오바마가 재선하고 물러갈 때까지 계엄령은 낌새도 없었고 미국은 건재합니다. 트럼프 취임 후 미국 경제도 부흥할 기미가 농후해서 이것도 실패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2001년에서 201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이것도 실패. 왜냐? 위에 이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미국 곳곳에서 목격된 러시아 군인들이나 외국 군인들의 모습은 뭐냐? 라고 물으실 만도 한데 그걸 생각해봐야죠. 애초에 미국 군대가 여러 인종과 다양한 국가 출신의 병력들입니다. 미국이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 병사가 러시아계 미국 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 또한 미국 내에서 성업 중인 용병업체인 전쟁대행 주식회사에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군 출신의 직원들을 고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뢰받은 곳에다가 이제 경비 경호 임무를 맡기거든요. 그런 용병 회사 소속의 러시아인 용병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반체제 인사들은 어쩌고 이게 피마 수용소를 말하나 본데 2010년까지도 피마 수용소는 개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그 수용소 앞으로도 써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실패. 어우, 이건 내가 아빠 했고. 미국을 동서로 분할한답니다. 이것도 실패했죠.
비행기로 병균을 살포한다는 캠트레일에 대해 되게 말은 많고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글쎄요, 캠트레일 음물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빙성 별로 없죠. 그렇게 위험한 걸 몇 년씩 뿌려댔으면 인구가 많이 줄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이것도 실패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숨이 붙어있는 거 보면 실패한 건 확실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이것도 실패. 이게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공군 비행장이 군대 집결 장소인데 이게 계획일 순 없잖아요. 이것도 실패.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DNA 정보가 담긴 ID 카드가 발행된다. 2001년에 베리칩이 개발되고 미국에서 생체 정보 인식 ID 카드가 나오긴 했고 우리나라도 2008년에 DNA ID 카드가 특허 출원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봐봐요. 2005년 기사입니다. 2005년 11월에 피우진이 아니라 다우진 회사의 유전자 보관 ID 카드가 여성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주 비즈니스 모델 부문 최우수상 받았어. DNA ID 카드 2008년이죠. 그런데 그렇다기로서니 요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든 게 베리칩이 아직까지도 의무화는커녕 오바마 케어의 폐지 수순으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아마 트럼프 집권 기간에는 아마 안 될 것 같아. 영국은 DNA ID 카드를 폐지했어요. 미국도 논란이 커져가지고 이거 꼭 있어야 되나. 근데 결국 뭐다? 2010년에 DNA 카드를 모두에게 발급한다는 건 완전히 실패한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2017년에 IS가 중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2017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계획은 2010년 계획인데 이것도 결국 실패한 거죠.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피가 강같이 뭔 성경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짱깨로 무슬림 잡기. 이것이 EJ입니다. 자, 이 음모론이 나오면서 2010년 월드컵에 호주 축구팀이 아시아로 편성되어 있고 프랑스 축구팀이 아프리카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도 떠돌았는데 어쨌든 실패했어요. 이것도. 이건 좀 웃기던데. 외계인이고 UFO 간에 좀 봤으면 좋겠어. 아직까지 보일 기미가 없습니다. 짜잔. 실패. 파충류 외계인. 복제된 그리스도는 화성에서부터 지구에 도착한답니다. 이 그리스도님이 변비가 심하나 졸라 늦게 오시네요. 실패. 이것도 실패. 아직 그런 거 없죠. 제3성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직 이 지경까지 쓰인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이것도 실패했어. 이것도 실패했고. 아틀란티스 타령하는 거 보니까 깝깝합니다. 실패. 이걸 보면 일루미나티들은 그 아틀란티스 대륙설 그걸 다 믿나봐요. 실패. 이것도. 이것도 현재 기준으로 실패했어요. 이것도 실패. 이것도 실패. 이것도 실패. 봐봐요. 일루미나티 2001년에서 2010년 계획은 단 한 가지도 성공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계획이라고 완벽한 게 아니죠? 딱 하나 완벽해요. 완벽하게 실패했잖아. 어?
이것들이 아마 2010년 어간이면 신세계 질서를 수립할 수 있으리라 믿고 그랬을 것 같은데 세상 일이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안 됩니다. 현대 군사학의 아버지인 독일 프로이센의 카를 폰 크라우체비츠 장군이 뭐라 그랬냐. 가장 완벽한 작전 계획도 적과 마주치는 순간 이미 휴지 조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암만 계획 잘 짜도 부딪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때 돼봐야 하는 거라고. 어? 자, 지금까지 이제 일루미나티 연차별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아까부터 계속 일루미나티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상당수의 연구가들이 분별하는 세력 분들도 흔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신세계 질서의 주도 세력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도 완벽한 지도층이 아니에요. 그 모든 신세계 질서 음모의 최고 사령탑 집행부는 바로 300인 위원회입니다. 그 수계는 바로 안 죽는 할망구인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죠. 그림자 정부에서 이륙하바 최는 300인 위원회가 마치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의 하부 기관인 것처럼 적어놓고 있지만 어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300인 위원회의 하수인들이에요. 매우 공을 들여 긴 세월 동안 신세계 질서 업무를 진행시켜왔고 신세계 질서 체제 수립의 선봉을 맡아 의도적으로 키워내고 모든 역량을 밀어주어 넘사벽으로 성장시킨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왜 과거형이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다 나가야 됐으니까. 미국의 정책이 결정되고 조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짠. 300인 위원회와 유럽왕실 복면 구인단 타비스톡 인간관계 연구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결정하면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와 그 집행부의 결정사항을 토스해요. 집행부에서는 허드슨 연구소, MIT 공대 스탠퍼드 연구소, 랜더 연구소, 원탁회의 같은 기관에 넘겨 그 정책에 대해 연구하게 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미 외교문제평의회 CFR, 빌더버그 회의, 3극위원회, 로마클럽, 모건은행 등을 통해 그 명령 즉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거나 비밀을 지켜야 할 일이라면 영국 군사정보부 MI6가 총괄하여 CIA, FBI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죠. 쉽게 표현해보자면 자, 300인 위원회,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타비스톡 인간관계연구소,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집행부 순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타비스톡 인간관계연구소를 통한 절차는 그 연구소에서 로마 클럽과 스탠퍼드 연구소로 이어집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전세계 주요 마약 조직 및 카르텔들이 바로 타비스톡 인간관계 연구소의 수하에 있죠. 요 연구소에서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데뷔시킨 팀이 바로 예스터데이를 외치는 그 비틀즈입니다. 두 번째,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집행부를 통해서 가는 경로는 바로 3극위원회, 빌더버그 회의, 외교문제평의회를 거쳐서 미국 정부와 언론 제보를 통해서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대략 이 정도가 공식적인 정책 결정 루트고 우리가 관심이 많은 비밀 결사대의 경우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영국 군사정보부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공동 통제하에 있으며 일루미나티 수하에 세계교회협의회라고 쓰면 잘 모르겠지만 WCC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로를 통해 미국의 정책이 결정되고 세계의 진로가 결정되고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굳이 서열을 매기자면 300인 위원회가 1위, 유럽 왕실과 영국 군사정보부가 2위,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가 3위, 타비스톡 인간관계연구소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및 원탁회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4위. 이거는 연구소 집행부예요. 연구소 집행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원탁회의도 넘버 4예요. 4등. 예? 다음에 로마클럽, 스탠퍼드 연구소, 3극위원회, 빌더버그 회의, 외교문제평의회, WCC가 5위. 왔다. 3극위원회, 빌더버그 회의, CFR, WCC도 5위밖에 안 되네. 미국 정부와 언론 제보를 6위. 미국 정부가 6등이고 넘버 6라고. 미 연방재난관리청 피마가 7위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게 의외죠?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고 있던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신세계 질서 서열 4위,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했던 WCC가 서열 5위, 초강대국 미국 정부가 서열 6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이렇게 방대하고 막강한 조직을 활용한 300인 위원회의 단일 세계정부 수립 계획이 바로 세계혁명 계획인데, 이들의 계획은 제가 전에도 한번 쭉 나열 드린 바 있죠? 문재인 좌파 정권이 뉴월드의 괴뢰 정권이라는 걸 설명드릴 때. 자, 이번에는 이 계획에서 현 시점에서 성공한 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아니, 봐봐요. 악마주의, 사탄 숭배, 마법이 종교 교과과정에 포함된다.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바로 호그와트 마법학교, 해리포터가 괜히 국제급 베스트셀러가 된 거 아닙니다. 다 이런 걸 위해서 밑밥 까는 겁니다. 자유민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없애버리려 그랬지. 이거는 좋아할 놈들 많을 거야 아마.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결혼은 하기 싫고 책임은 지기 싫고 애는 낳기 싫고 키우기 싫고, 그러면서 잠자리는 하고 싶고, 이런 인간들은 요거 아주 좋아할 겁니다 아마. 이거 왠지 차별금지법이랑 관련된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왠지 좋아할 놈들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고, 뭐 의료용 대마부터 시작해서 이게 버닝썬 같은 이런 클럽들이 이 시대에는 아마 기본적인 게 될 겁니다. 마약바, 버닝썬이 바로 그 예표가 되겠네요. 오이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놈을 매우 쳐라 이 말만 한다는 겁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완전히 조선시대 사또 재판처럼. 딱 굶어 뒤지지 않을 만큼만 살게 해줘야 어쩌고저쩌고. 어? 내부자들에 나오는 대사가 어디서 유래한 건지 아시겠죠? 핵무기를 파괴한다고도 돼 있지만 요게 그것도 있어요. 탈원전 같은 개념도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들이 바로 300인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단일 세계정부의 모습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서가 작성된 게 1928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 계획서를 지금 현대 버전으로 아마 재구성한 걸 거예요. 이 계획이.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이 계획을 얼마나 이뤘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창설된 해로부터 243주년이 됐고요. 시온의 치쿤서가 집필된 해로부터 117년 지났습니다. 세계 혁명 계획이 작성된 해로부터 91년이 됐죠. 자, 봅시다. 교실에서 포르노를 틀어주라고요?
20번 항목. 학교 교실과 영화관 극장에서 포르노가 강제로 상영된다는 것에 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요? 요거. 어. 33, 34, 35, 36. 이 항목은 뭐다? 도시 대인구를 오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 말기 환자 노인들 의무적 안락사. 도시별 인구 할당, 인구 증가 억제, 도시 인구를 다른 도시로 이주시키는 것. 이것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언제? 베트남 적화 통일과 그리고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통해서 실험이 됐죠. 정말 300인 이내의 실험이에요, 그게. 인구 감소 실험이야. 근데 그게 끝이에요. 33, 34, 35, 36 요 항목이 한두 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험한 정도. 20번 항목은 이제 겨우 낌새가 보이죠. 총 65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이 계획은 제가 말했죠. 일루미나티가 창설된 지 243년 만에 시온의 치쿤서가 집필된 지 117년이죠. 이 계획서가 작성된 지 91년이에요. 근데도 겨우 5가지 항목이 실험 정도 진행했거나 이제야 말을 꺼내보는 수준입니다. 세계를 조종한다는 그림자 정부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요. 어? 졸라 허접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응. 신세계 질서가 수립되는 것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대환난의 때가 됐기 때문이지 이들 300인 위원회나 일루미나티가 뭔가 공작을 꾸며서 된 게 아니라는 건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지네들은 지들이 수작을 부려서 된 줄 알겠지만요. 저들의 계획이 완벽하고 허접하고를 떠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들도 엄청난 변수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아무 생각 없이 개, 돼지처럼 손 놓고 가만히 있다면 그 계획이 그렇게 실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정의의 바람이 분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쾌골조로 선생이 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정의의 바람이 분다고 그랬잖아.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대책을 내놓듯이 일루미나티의 책동에 대한 저항과 반작용은 항상 있었다고요. 일루미나티는 대중을 양이나 소, 말 같은 가축 취급을 할지 몰라도 그 가축도 열받으면 무서워요. 양이 대가리 박치게 하면 사람 머리통이 박살나요. 말이 뒷발로 차거나 소가 뿔로 박아버리면 끽소리 못하고 숨이 끊어질걸요? 응?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위해 법안을 내려고 하면 미국 총기협회를 비롯한 반대 세력들이 항상 필살적인 태클을 걸었고 그에 부응하여 미국인들의 총기 구입량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점잖게 총기를 몰수해보자 해서 총기 반납의 날 행사를 치르며 쿠폰을 나눠주고 총기 2,000정을 수거하니까 같은 날 미국 전역에서 200만 정의 총기가 새로 팔려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총기 규제 법안이 나오기만 하면 총기 판매량이 더욱더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총기 규제 법안 내는 사람들이 총기협회에서 돈 받아먹고 내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2015년 한 해 동안 총기 판매량이 2,300만 정입니다. 2016년도 거의 비슷하다고요. 총기 반납의 날 행사로 총기 2,000정 수거한 거 가지고는 세 발의 피도 안 된단 말입니다. 게다가 300인 위원회에 소나기에 든 언론의 극심한 농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한 미국인들의 선택으로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 있죠. 이것은 그동안 공을 들인 일루미나티의 모든 음모와 계획을 한방에 나가리시킨 신의 한 수였습니다. 러시아 게이트로도 트럼프 대통령을 걸어넘기지 못했어요.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게이트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별로 그동안 영락없이 미국은 멸망하거나 피마 체제가 수립되어 신세계 질서의 속령으로 전락하는 게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총기 규제로 개인 소유 총기가 몰수되고 계엄령과 내전으로 피마 체제가 수립되고 차별금지법에 힘입어 미국이 이슬람화의 길을 걷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기독교가 쇠잔하고 오바마 케어의 활성화로 전 미국인에 대해 베리칩을 이식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피마 수용소로 끌려가 단두대에 참수되고 플라스틱 관에 넣어져 화장되는 그러한 결말이 너무도 당연했다고요. 하지만 젠타일이니 고인이 하며 가축 취급을 당하던 그 미국인들의 권리가 도널드 트럼프라는 호거를 대통령에 세웠습니다. 그는 총기 규제, 오바마 케어, 피마 체제,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슬람 등 그동안 미국의 멸망 징조로 여겨진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대반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세계 질서의 비밀이니 마지막 신호에서 분석된 내용들은 모조리 재검토 내지 사실상 용도 폐기될 상황에 처했는데
이것은 그 일루미나티도 전혀 생각지 못한 어이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포함한 이 땅의 민중들이 저들의 음모 앞에 고양이가 될지 호랑이가 될지는 우리가 시대의 징조와 흑막 뒤의 음모를 밝히 분별해보고 우리 손에 쥐어진 요 투표권과 참정권이라는 권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루미나티의 음모라 해서 막을 수 없다고, 그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것이 정해진 운명이라고 의기소침해 있지만 말고,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뿐이라는 맥빠진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 혹은 사람들을 깨우고 밝히 보게 하기 위해 무언가 실천하고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일루미나티의 기나긴 지배와 농락으로 멸망의 기로에 놓였던 미국이 이 의미를 깨달았어요. 시민 대중이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선택하였기에 다시 한번 깨어나 부흥할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신세계 질서의 애완견이 아닌 개돼지가 아닌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심장을 후벼 팔 야수로 변신했단 말입니다. 누가? 미국 시민들이요. 그와 함께 우리나라에게도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그것은 나날이 거리를 가득 메우는 태극기의 물결과 애국 기독교의 골기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와 외침으로서 나타난 바였어요. 요새 조국 때문에 진짜 조국이라는 단어를 못 쓰겠어. 이런 모습들을 보며 시민 대중은 각자의 손에 쥐어진 그 힘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설령 그날이 되어 성도들 모두가 휴거되어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미 대중들이 보고 듣고 느꼈기에 이 힘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신세계 질서를 위시한 침략과 반역의 무리들에 대해 필살적인 항전을 펼칠 겁니다. 그래야 훗날 천년왕국에 이르러서도 신세계 질서에 대항하여 마지막 희망으로 남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올리는 경배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지켜내었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이름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